101세인데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일하세요. 그 다음에 107세 현역 이발사도 계시고, 그리고 102세 된 약사분, 그 다음에 102세 된 자전거 수리 좀 하는 할아버지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. 네, 아르바이트 자리는 얼마든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인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? 일할 사람이. 그래서 시니어를 오히려 환영합니다. 그 이유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입니다. 뭐 지금도 정말 다양한,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 요금 받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시니어가 많이 가는 백화점에는 시니어분들이 판매원이에요. 그러니까 70대, 80대 판매원, 이분들이 같은 시니어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그런 데 대해서 상세 설명도 해주시고 그걸 손님들도 좋아하세요. 그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거의 다 시니어들이 다 일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이게 재미있는 게 그 관광지에 특히 뭐 성수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스키장이나 일본은 또 특히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 데 가서 숙식도 제공되고 교통비도 지급해주고 수도 강렬비 전혀 들어가지 않고, 예, 뭐 일은 이제 주로 청소하거나 손님에게 식사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1시간에 1,000엔에서 1,500엔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침 보통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근무가 많다고 해요. 그러면 오후는 시간이 자유시간인 거예요. 그러면 그 주변에 관광을 갈 수 있는 거죠, 지역에. 그 다음에 또 밤이 되면 이게 좋은 게 온천을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하고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리조트 바이트에 참가한 사람들 전부 연령도 다르고 그게 모인 사람들도 다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. 그러면 이분들이 또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. 어느 관광지에 가면 이 호텔이 굉장히 좋다, 이 온천 여관이 대우도 좋고 또 온천 물도 굉장히 좋다, 뭐 이렇게 정보 교환해서 그럼 나는 다음번에는 거기로 가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, 또 단기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년 후에 수입원으로 이용하는 분도 많고,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부부 대환영, 그러면 우리는 부부 침실도 제공합니다,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이 100세 이상 된 분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0년에 406명이에요. 100세 이상 그 취업자가.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하니까 다음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2025년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숫자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뭐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 100세 이상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, 그것도 건강하게 일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101세인데 아직까지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일하세요. 이분이 또 재미있는 게 철칙이 있더라고요. 방문 판매를 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밤 10시까지는 자기가 모욕하지 않는다고 해요. 밤 10시 이후에 모욕한다고. 왜냐하면 밤 10시 돼서 모욕을 해버리면 자기 화장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? 근데 만에 하나 뭐 8시에 좀 와달라 급하게 방문 판매를 좀 해달라 이랬을 때 자기가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죠. 그런 여성분도 계시고, 그 다음에 107세 현역 이발사도 계시고. 근데 이분은 굉장히 조금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, 일본은 부부가 많이 해요. 남편이 이발사 자격을 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같이 경영을 하면서 남편이 혹시 이제 식사를 가고 안 계시고 할 때 부인이 또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데, 이분이 그 남편이 전쟁 때 2차 대전 시에 이제 군대에 갔는데
지금까지 머리카락 하나 안 돌아오고 그냥 전사 통보가 왔더래요.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뭔가 하나라도 손톱이라도 오면 자기가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가 도저히 남편 죽은 걸 인정을 못해서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운영하던 이발소를 다른 데 이사 가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이발사로 운영을 하시니까 실제로 머리 깎으신 분들은 60년간 머리 깎으신 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매일 일하는 건 힘드니까 단골 손님만 전화 오면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102세 된 약사분 혼자서 약국 혼자서 지키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분은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한지 저보다 더 젊고 예쁜 목소리로 여러 가지 얘기 이제 주고받고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세요. 예. 그다음에 102세 된 자전거 수리 좀 하는 할아버지 이런 분은 지금도 매일마다 이분은 매일 하세요.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리하시고 이런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406명이나 되니까 굉장히 많죠. 우리가 그 일본 여행 가면 이 집은 4대째 우동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? 그 이유가 일본은 100년 이상 된 회사가 45,000 개 정도가 되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죠. 장수기업이 100세 넘어도 계속 이제 자영업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만두지 않고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서 자기 자녀가 못할 경우에는 일본은 또 사위가 혹은 며느리가 대를 이어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전혀 타인이 거기 와서 우연히 일한 사원이 또 그걸 이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장수기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정년퇴직하고도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많고 또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 일본 친구들 중에 가끔씩 모이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자원봉사하는 얘기를 하거든요. 식사하면서.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 주민을 도와줬는데 지금도 계속 그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네팔에 초등학교가 없었는데 거기 몇 명 그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네팔에다가 모금을 해서 그 초등학교를 만들어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는 휴가를 꼭꼭 네팔로 가서 학용품 같은 거 사가지고 가서 그 학생들한테 나눠준다.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그 취미활동 하면 뭐 등산을 가거나 뭐 골프를 하거나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일본은 대학원 정규 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젊은 인재가 회사 취직률이 98.1%, 99% 되니까 젊은 인재들이 대학원을 안 와요.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으로 지금 현재 일본의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는 유학생 아니면 시니어다 라고 할 정도로 시니어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오래 살면서 일본하고 한국 이렇게 양쪽이 다 보이니까 조금 좋은 점, 나쁜 점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본은 별로 체면을 그렇게 한국 사람만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. 댓글을 어느 한국 여자분이 이렇게 다셨더라고요. 근데 그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정년퇴직하고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나가고 계신다고 부인이 봤을 때 자기는 대학 교수할 때보다 지금 현재의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어놨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체면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? 일본에서는 정년퇴직하고 나면 교수님도 안 불러줘요. 칭호를 그렇게 안 해요. 무슨 씨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본에서는 보면 전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
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, 또 하나는 타인과 별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비교 문화가 강해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인데 비교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